고독을 두려움으로 배울 것인가, 힘으로 배울 것인가? 이 질문은 새벽의 얇은 공기처럼 내 곁에 오래 머문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의 냄새, 멈춘 것 같은 벽시계의 초침. 그 정적 속에서야 비로소 나는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 타인의 말이 사라지면, 비로소 들리는 목소리, 소란이 꺼지면, 비로소 보이는 얼굴, 그 얼굴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나는 고독 속에서 배웠다. 우리는 대개 고독을 결핍으로 오해한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고, 메시지에 답할 사람이 없고, 오늘의 일을 공유할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텅 빈다고 여긴다. 그러나 빈 것은 방이 아니라 분별이다. 고독은 비어있음 속에서 채워야 할 진짜 것을 가리킨다. 타인의 관심으로 메우던 허기, 박수로 덮던 불안, 비교로 부풀리던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요구한다. 그 요구를 피할수록 삶은 시끄러워지고 받아들일수록 삶은 맑아진다. 군중 속의 나와 고독 속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군중 속에서 나는 눈빛을 경계하고 표정을 계산하며 말끝을 조정한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해진다. 고독 속에서 나는 시선을 잃고 계산을 잊고 조정을 멈춘다. 그제야 나의 욕망은 크기대로, 나의 두려움은 모양대로, 나의 상처는 깊이대로 모습을 드러낸다. 숨길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 순간, 사람은 도망치거나 마주서야 한다. 스토아적 삶은 그 마주섬을 선택한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다. 의자를 창가로 끌어다 앉고 발끝이 닿는 바닥의 차가움을 느끼고 지금 여기에 있는 몸을 확인하는 것. 그 단순한 확인이 감정의 방향을 바꾼다.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없는가? 고독은 이 질문을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묻는다.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는 수용이, 바꿀 수 있는 것 앞에서는 행동이 시작된다. 수용과 행동 사이의 경계가 분명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정확히 걸을 수 있다. 사람은 소음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모호함 속에서 무너진다. 설명되지 않는 불안, 정리되지 않은 생각, 끝나지 않은 감정이 뒤엉켜 삶을 흐릿하게 만든다. 고독은 이 흐릿함의 선을 긋는다. 오늘의 슬픔은 어디서 왔는가? 내 안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은 칼날이고 고독은 도마다.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한 해부, 혼자일 때만 가능한 꿰맴.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다시 꿰매며 내면의 울타리를 세운다. 울타리가 견고해질수록 바깥의 바람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니라 바람으로 남는다. 한 사람의 하루를 떠올린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그는 휴대폰보다 숨을 먼저 켠다. 알림을 확인하는 대신 심장의 박동을 듣는다. 어제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긁고 간 자리,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의 잔상, 잠들기 직전에 불안이 남긴 흔적들을 한 줄씩 비워낸다. 짧은 문장으로 적는다. 오늘 나의 통제 바깥 타인의 평판, 날씨, 시장의 변동. 오늘 나의 통제 안 나의 시선, 나의 말투, 나의 선택. 그는 고독 속에서 오늘의 중심을 세우고 집을 나선다. 같은 출근길 다른 마음. 같은 회의 다른 중심. 같은 피곤 다른 평온. 고독은 도피가 아니다. 도피는 현실을 외면하지만 고독은 현실을 정면에서 다시 본다. 정면으로 본다는 것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즉각적인 비난 대신 관찰을, 자동적인 방어 대신 호흡을, 서두른 결론 대신 여백을 둔다. 여백은 약함이 아니다. 여백은 힘이 준비되는 자리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힘을 모으고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시야를 넓힌다. 이 힘은 타인을 이기기 위한 힘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지 않기 위한 힘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의 표면은 잔잔해지고 바닥이 보인다. 바닥엔 언제나 비슷한 것이 놓여 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무가치해질까? 두려운 마음 뒤처질까? 불안한 마음. 고독은 이 원형적 두려움과 곧장 만난다.
회피하지 않고 곧장 만나는 사람만이 그 두려움을 통과한다. 두려움을 통과한 뒤에 남는 것은 초연함이 아니다. 초연함은 때로 냉담으로 흐른다. 통과한 뒤에 남는 것은 온기다. 자신을 이해한 사람만이 타인을 따뜻하게 이해한다. 고독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고독은 사람을 깊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함께함으로 상처를 덮는다. 약속을 늘리고 대화를 늘리고 일을 늘려 마음의 빈 곳을 덮는다. 그러나 덮인 상처는 낫지 않는다. 드러낸 상처만 낫는다. 고독은 상처를 드러내게 한다. 드러낸다는 것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다. 나는 지금 두렵다. 말로 붙잡는 순간 감정은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된 감정은 다룰 수 있다. 고독은 감정을 다루는 최초의 기술이다. 고독은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준다.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갖는 시간. 누구의 기대에도 배치하지 않는 순수한 30분, 1시간, 혹은 그보다 짧은 틈. 이 틈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쓰고 삶을 다시 배열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고 지금 필요한 것과 잠깐 미뤄도 될 것을 구분한다. 구분은 곧 자유다. 불필요한 것에 쓰던 에너지를 걷어 필요한 곳에 쏟을 수 있을 때 하루는 짧지 않다. 평온은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평온은 시간을 돌려준다. 저녁 불을 낮추고 창밖을 보며 나는 오늘을 떠올린다.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나열하지 않는다. 다만 중심을 잃은 순간을 조용히 표시한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렸던 5분, 초조함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2분, 습관처럼 화면을 켰던 10분. 그 시간들을 되가져오는 상상을 한다. 만약 그때 한 번만 숨을 길게 쉬었다면, 한 박자만 말을 늦췄다면, 알림을 미뤄두었다면, 상상은 후회가 아니다. 상상은 내일의 여행 연습이다. 고독은 이 여행 연습의 무대다. 무대가 준비된 사람만이 실제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고독은 결국 나를 다루는 기술을 가르친다. 나의 충동,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몸. 충동은 즉시 지나가고 생각은 자주 틀리며 판단은 종종 서두르고 몸은 언제나 진실하다. 그래서 고독의 시작은 몸에 있다. 걸음의 속도를 줄이고 어깨를 툭 떨어뜨리고 턱을 가볍게 풀어준다. 몸이 풀리면 생각이 늦춰지고 생각이 늦춰지면 판단이 맑아진다. 맑아진 판단은 충동을 지나가게 두고 지나간 충동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 작은 순환이 하루를 지킨다. 그리고 지켜진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된다. 나는 알고 있다. 고독을 시작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다는 것을. 문을 닫고 불을 낮추는 것만으로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잠자던 불안이 깨어나 나를 휘젓는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버팀이다. 숨을 3번 길게 쉬고 시계를 보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는 버팀. 버틴 끝에 문득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 몸이 조금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지는 순간, 마음이 조금 탁해졌다가 맑아지는 순간. 그 찰나의 투명함이 고독의 첫 선물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안다.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것을. 고독은 나를 세계에서 떼어놓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로 데려다 준다. 내 안에 소음이 잦아들면 바깥의 소리들이 제자리를 찾는다. 바람은 바람으로, 핏소리는 핏소리로, 타인의 표정은 타인의 표정으로 보인다. 해석이 줄어들면 현실은 더 선명해진다. 선명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덜 다치고, 덜 상처 주고, 덜 후회한다. 고독은 삶을 비현실로 만드는 마법이 아니다. 고독은 삶을 현실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나는 오늘도 그 기술을 연습한다. 더 잘 살기 위해, 덜 흔들리기 위해,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고독을 실천으로 바꾸려면 일상의 작은 장치를 바꿔야 한다. 첫 번째 장치는 아침이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가는 방향을 바꾼다.
화면 대신 물컵, 알림 대신 햇빛, 스크롤 대신 호흡. 커튼을 조금 열어 빛을 들이고 창틀에 손바닥을 얹어 차가움을 느끼고 허리에 굴곡을 굳게 세운다. 몸이 현재를 알면 마음도 현재를 따라온다. 현재에 붙어있는 사람만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동시에 내려놓을 수 있다. 이 짧은 관성의 전환이 하루의 품질을 바꾼다. 두 번째 장치는 기록이다. 기록은 감정을 비우는 배수로다. 말로 꺼내지 못하는 생각은 글로 흘려보낸다. 문장은 길 필요가 없다. 지금 화가 나 있다. 지금 인정받고 싶다. 지금 피하고 싶다. 이 세 줄만으로도 감정은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된 감정은 다뤄진다. 다루어진 감정은 행동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기록은 또한 판단을 천천히 만든다. 급한 판단은 종종 오판이고 천천한 판단은 대개 정밀하다. 정밀함은 고독에서 나온다. 혼자 있어 본 사람만이 서두름의 유혹을 버틸 수 있다. 세 번째 장치는 걷기다. 걷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오래된 기술이다. 어떤 사유는 의자에서 나오지 않는다. 발바닥이 땅과 부딪히는 규칙성, 호흡과 포폭이 맞아떨어지는 리듬, 어깨와 어깨 사이로 스치는 바람의 온도가 사고의 덩어리를 풀어준다. 걷는 동안 나는 내게 말한다. 이건 내 통제 밖 내려놓는다. 이건 내 통제 안 작게 시작한다. 이 두 문장을 반복하는 사이 막혔던 생각은 흐르고 넘치던 감정은 낮아진다. 길을 다 걸었을 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돌아온다. 네 번째 장치는 침묵이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귀다. 들을 준비가 된 귀. 타인의 말끝을 빼앗지 않고 스스로의 반박을 잠시 유예하고 머릿속에 대본을 내려놓는 훈련. 침묵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정확하게 한다. 정확한 사람은 적게 후회한다. 우리는 말 때문에 다치고 말 때문에 멀어지고 말 때문에 자신을 잃는다. 침묵은 관계의 소음을 낮춰 타인의 진짜 신호를 듣게 한다. 고독을 아는 사람의 대화는 느리고 깊다. 그 깊이는 상대를 바꾸지 않지만 관계의 질을 바꾼다. 다섯 번째 장치는 경계다. 고독은 경계 안에서 자란다. 알림을 끄는 시간, 약속을 받지 않는 요일, 메시지에 늦게 답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규칙. 경계는 타인을 배제하려는 벽이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한 바닥을 만드는 일이다. 나의 바닥이 단단해야 타인의 무게를 버틴다. 버티지 못할 때 우리는 조음을 가장하고 지침을 숨기고 웃음으로 연기한다. 연기는 오래가지 못한다. 경계는 연기를 줄여 솔직함을 늘린다. 솔직함은 친밀함의 전제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독은 친밀함을 가능하게 한다. 여섯 번째 장치는 결핍을 자청하는 작은 절제다. 가끔은 편안함을 줄이고 편의를 미루고 욕망을 가볍게 굶긴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차가운 물로 짧은 세면, 단 음식을 하루 미루기. 자발적 불편은 삶의 탄력성을 키운다. 불편을 견뎌본 사람만이 불행을 견딘다. 작은 불편을 통과한 하루는 큰 불행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다. 의지의 온도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올라간다. 고독은 이 훈련의 조용한 체육관이다. 일곱 번째 장치는 자연이다. 자연은 언제나 제 시간에 오고 제자리에 머문다. 하늘은 늘 바뀌고 바람은 늘 불고 나무는 늘 흔들린다. 이 단순한 진실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겸손해진다. 겸손은 불안을 누그러뜨린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세계는 움직인다.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루는 저문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덜 서두르고 덜 집착하고 덜 지친다. 자연은 고독의 가장 오래된 친구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외롭지 않다. 여덟 번째 장치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다. 실패는 고독을 필요로 한다. 위로의 말들은 때로 소란이다. 고독 속에서만 실패는 온전한 교사가 된다. 잘못된 판단의 원인을 찾고
감정의 과잉을 덜고 다음 시도의 설계를 간단히 그린다. 실패의 무게를 홀로 들어 올려 본 사람만이 타인의 실패도 가볍게 들어준다. 그래서 고독을 아는 사람은 잔혹해지지 않는다. 대신 단단해진다. 단단함은 타인을 밀어내는 성질이 아니라 기대게 하는 성질이다. 9번째 장치는 평판과 기대를 다루는 기술이다. 사람의 목숨은 공기 위에, 마음의 목숨은 평판 위에 걸려 있다. 평판에 기대는 마음은 늘 흔들린다. 기대에 묶인 삶은 늘 아쉽다. 기대와 평판을 없앨 수 없다면 비중을 줄이면 된다. 해야 해서 한다에서 내가 옳다고 여겨서 한다로 중심을 옮긴다. 선택의 기준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결과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고 과정의 기쁨은 2배로 늘어난다. 이 이동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독 속에서 매일 조금씩 옮긴다. 10번째 장치는 밤이다. 밤은 하루의 거울이다. 불을 낮추고 의자를 뒤로 밀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그리고 묻는다. 오늘 나는 무엇을 통제하려 하다 지쳤는가? 무엇을 통제하지 못했지만 잘 수용했는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미뤘는가? 이 세 질문으로 하루를 닦는다. 닦인 마음은 가볍게 잠든다. 깊은 잠은 다음날의 고독을 더 쉽게 만든다. 잘 쉰 사람만이 혼자 있을 힘을 가진다. 고독은 결국 삶의 중심을 되돌려주는 기술이다. 중심이 돌아오면 흔들림은 멈추지 않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다. 사람의 삶은 언제나 요동친다. 그러나 나침반을 가진 사람은 파도 위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나침반은 밖에서 주지 않는다. 안에서 만든다. 고독은 그 나침반을 만드는 공방이다. 공방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우리의 습관이다. 오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열쇠는 이미 손에 쥐어져 있다. 나는 안다. 이 모든 말이 아름답게 들릴수록 실천은 더 어렵다는 것을. 그러나 어려움은 불가능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어려움은 작게 시작하라는 신호다. 오늘 5분의 침묵, 오늘 3줄의 기록, 오늘 20분의 걷기. 작은 실천이 하루를 바꾸고, 바뀐 하루가 한 달을 바꾸고, 바뀐 한 달이 인생의 기조를 바꾼다. 인생의 기조가 바뀌면 사람은 더 이상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는다. 고독은 외로움의 반대말이 아니라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의 이름이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사랑을 가르친다. 자기 자신을 곁에 두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타인을 자유롭게 사랑한다. 집착이 줄고 소유욕이 낮아지고 이해의 범위가 넓어진다. 상대를 바꾸려는 충동이 약해지고 스스로를 잃는 공포가 사라진다. 그래서 고독을 아는 사랑은 오래간다. 오래가는 사랑은 조용하다. 조용함 속에서 깊어지고 깊어진 사랑은 삶을 평온으로 이끈다. 평온은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아주 작은 숨 한 번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독은 결코 인간을 멀리 떼어놓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게 이어주고 더 정직하게 연결한다. 외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연기를 한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며 마음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척한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연기가 불가능하다. 무대가 없고 관객이 없으니 진짜의 나만 남는다. 그 순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평생 피하려 했던 얼굴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얼굴을 직면할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친다. 화려한 가면도, 과장된 언어도, 도망치는 습관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피하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두려움이다. 그것은 그림자와 같다. 고독 속에서 그림자를 마주하라. 그러면 실체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고독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고독은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지 않게 하는 훈련이다.
혼자 있을 때 불안이 치솟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안의 정체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대개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내 통제 밖의 일이다. 고독은 이 구분을 명확히 만든다. 세네카는 말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운다. 채우는 방식은 조용하고 더디지만 그 어떤 소란보다도 오래 남는다. 그가 보낸 고독의 시간은 단순한 독서나 묵상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 안에 자리한 분노, 탐욕, 두려움과 직면하는 시간이었다. 그 직면을 통해 그는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는 글이 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다. 고독은 순간의 고통을 요구하지만 오랜 평온을 선물한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을 갈망한다. SNS에서 좋아요 하나에 기뻐하고 메시지 알림 하나에 안도하며 댓글 몇 줄에 하루의 기분을 맡긴다. 그러나 이 연결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라는 질문이 커진다. 바로 이것이 역설이다. 외부와 계속 연결될수록 내 안과는 더 단절된다. 내 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남의 목소리만 울린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연결이 아니라 의도적인 단절이다. 고독은 단절의 기술이고 동시에 회복의 기술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동반자로 삼게 된다.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안을 적으로 두지 않고 외로움을 적으로 두지 않고 그것들과 잠시 같은 방에 머물러 본다. 그 과정을 통해 감정은 점차 약해지고 결국 나의 일부로 흡수된다. 고독은 싸움이 아니라 흡수의 과정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덜 반응하게 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즉각 상처받지 않고 작은 사건 하나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서 더 큰 파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적과 마주한다.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과의 갈등을 통과한 사람은 세상의 갈등 앞에서도 더 단단하다. 그래서 고독을 경험한 사람은 차분하다. 그 차분함은 냉담함이 아니다. 오히려 깊은 온기다. 자신을 이해한 만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고독은 인간을 차갑게 하지 않는다. 고독은 인간을 따뜻하게 만든다. 고독은 기쁨으로 이끄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 말처럼 고독 속에서 깊어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얕은 말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조급히 판단하지 않고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묻고 오래 듣고 짧게 답한다. 그의 말은 무겁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다. 고독이 그 말을 다져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고독을 삶의 결핍으로 여기지만 사실 고독은 삶의 토양이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장과 준비가 계속된다. 고독의 시간도 같다. 겉으로는 아무 성과도 없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나무는 더 큰 바람을 견디고 더 큰 가지를 펼친다. 고독은 바로 그 뿌리를 길러내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과정이다. 삶의 중심을 세우는 과정, 내면의 울타리를 단단히 치는 과정,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다. 고독을 두려움으로만 배운다면 우리는 평생 흔들린다. 그러나 고독을 힘으로 배우면 우리는 삶의 모든 폭풍을 통과할 수 있다. 고독은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것은 외면의 길이 아니라 귀환의 길이다. 군중 속에서 흩어졌던 나의 조각들이 다시 모이고 남의 시선에 맞추어 구부러졌던 내 모습이 제자리를 찾는다. 고독은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낸다.
그 귀환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복과 훈련 때로는 고통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끝까지 걸은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된다. 평온은 타인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내가 길어올린 물이라는 것을.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가장 고요했던 순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었을 때였다. 그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동시에 고독의 제자였다. 칭송과 비난, 승리와 패배가 끊임없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고독 속에서 중심을 붙들었다. 그 중심이 있었기에 그는 권력의 무게에도 삶의 불확실성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 또한 그렇다. 누군가의 평가가 아닌 나의 기준, 외부의 상황이 아닌 내 마음의 자세가 삶을 지탱한다. 그리고 그 기준과 자세는 고독 속에서 단련된다. 고독은 또한 죽음을 준비하게 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배운 자만이 삶을 배운 자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홀로 남는다.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동행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 결국 마지막 순간의 연습은 고독의 순간에서 이루어진다. 혼자 있을 때 죽음을 떠올리고 그것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더 단단히 붙든다.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 고독은 삶을 끝까지 품게 한다. 그러나 고독은 차갑지 않다. 고독은 삶을 따뜻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고독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한 사람만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안의 두려움과 허기를 마주한 사람은 타인의 두려움과 허기를 비웃지 않는다. 대신 손을 내밀고 함께 견디게 한다. 고독은 결국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집착이나 소유가 아닌 이해와 수용의 사랑. 그것은 오래가고 깊어지고 평온하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연결되라. 더 빠르게, 더 자주, 더 넓게. 그러나 철학은 다른 목소리를 건넨다. 잠시 멈추라. 스스로에게 돌아가라. 고독 속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가 없는 나무는 쉽게 쓰러진다. 고독은 바로 그 뿌리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삶의 폭풍은 더 이상 우리를 꺾지 못한다.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선다. 고독은 우리를 지켜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하지 않는 용기다. 혼자 있는 순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찾아가는 용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적을 감내하며 스스로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힘. 그 힘은 크지 않아도 된다. 하루에 단 몇 분 짧은 기록, 작은 산책.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모여 큰 숲을 만든다. 고독은 그렇게 우리를 키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혼자가 되는 것은 세계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준비다. 나를 만난 사람만이 남을 만난다. 나와 화해한 사람만이 남과 화해한다. 고독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온전하게 살게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는 순간을.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을 단단하게 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맑게 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평온하게 하는 순간이다. 고독은 삶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힘이다. 그 힘은 외롭지 않다. 그 힘은 따뜻하다. 그 힘은 오늘도 당신 곁에서 숨처럼 흐르고 있다. 고독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주해야 할 마지막 주제, 바로 죽음과 직결된다. 우리는 늘 죽음을 멀리 두려워한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만큼 삶도 피상적으로 산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친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 기억하라고.
고독은 그 기억을 가능하게 한다.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한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죽음은 종종 꺼내기 어려운 주제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반응도 신경 쓰지 않고 솔직하게 묻는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죽음을 앞둔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시간을 재배치하게 만든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자만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네카는 말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삶을 준비하는 일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 순간 두려움 속에서 살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매 순간 자유롭게 산다. 그의 말처럼 고독 속에서 죽음을 사유하는 사람은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더 충만하게 산다. 불멸을 꿈꾸지 않고 순간을 깊이 음미한다. 언젠가 끝날 것이기에 지금의 삶은 더 빛난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본질을 생각하는 일과 같다. 명예도 부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 오직 남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마음을 지녔는가이다. 고독은 이 본질을 다시 보게 한다. 군중 속에서는 남과 비교하느라 본질을 잊는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비교가 사라지고 나 자신과의 대화만 남는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본질이 드러난다. 죽음을 생각하는 고독은 두려움을 줄이고 겸손을 키운다. 세상의 풍경이 달라진다. 작은 일에 분노하기보다 이해가 늘고 사소한 모욕에 흔들리기보다 초연함이 생긴다. 죽음조차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사소한 일이 내 삶을 좌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마음은 평온으로 이어진다. 또한 고독은 자연과 우리를 이어준다. 자연은 언제나 고독 속에서만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숲 속의 바람, 강가의 잔물결, 밤하늘의 별빛. 그것들은 소란 속에서는 장식처럼 보이지만 고독 속에서는 의미가 된다. 별빛은 우주의 질서를 보여주고 바람은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며 나무는 인내와 성장의 비밀을 보여준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연에 따른 삶은 바로 이 고독 속의 체험에서 시작된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자연을 따르는 삶이 곧 덕의 삶이다. 자연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이 문장은 고독 속에서 더 깊게 다가온다. 군중 속에서는 서두름이 습관이 된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서두름이 멈추고 자연의 리듬이 보인다. 나무는 느리지만 성장하고 강물은 굽이치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고독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삶은 길게 보이고 평온은 넓게 스민다. 고독은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가르친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다. 변명할 대상도 핑계댈 사람도 없다. 오직 나와 나의 선택만 남는다. 이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유를 느낀다.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힘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임을 외면하는 삶은 늘 불안하다. 그러나 책임을 받아들이는 삶은 비록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고독은 바로 이 책임을 훈련하게 한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내 삶의 기준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이 구분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 군중 속에서는 늘 타인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고독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강하게 한다. 겸손은 내가 우주의 작은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다. 강함은 그 작은 일부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비로소 평온하다. 고독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주는가?
그것은 단순히 혼자 견디는 힘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다. 군중 속에서는 늘 당장의 일, 눈앞의 문제, 남의 평가가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시간의 길이가 달라진다. 당장의 불안은 작아지고 삶 전체의 그림이 크게 다가온다.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나는 어떤 인간으로 남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혼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사실 단순하다. 내 통제 안의 것은 내 책임이고 내 통제 밖의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진짜로 배우는 일은 어렵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쥐려한다. 타인의 마음, 미래의 사건, 변덕스러운 운명까지 내 손아귀에 두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잡으려 애쓸수록 더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더 자유롭다는 것을. 고독은 내려놓기의 연습이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다. 내 힘이 미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는 것. 그 순간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함 속에서 힘이 커진다. 단순함은 고독의 열매다. 고독 속에서 욕망의 불필요한 가지들이 잘려나가고 남는 것은 꼭 필요한 뿌리와 줄기다. 뿌리와 줄기가 단단해지면 인생의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고독은 또한 감사로 이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사소한 것들의 가치를 다시 본다. 아침의 빛, 따뜻한 물 한 잔, 바람이 스치는 순간. 이런 작은 것들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군중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흘러가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것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 감사는 평온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고독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타인을 자유롭게 사랑한다. 집착이 줄고 이해가 늘며 소유하려는 욕망 대신 존중하려는 마음이 커진다. 고독은 사람을 차갑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따뜻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처를 본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결국 고독을 통과한 사람의 언어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평온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평온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파도가 있어도 방향을 잃지 않는 배처럼 고독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요동 속에서도 자신을 지킨다. 세상의 소음은 멈추지 않겠지만 내 안의 고요는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 그 고요가 바로 삶의 중심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고독은 적이 아니다. 고독은 스승이다.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 고독은 우리를 단단하게 한다. 고독은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연결시킨다. 고독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걸음이다. 오늘 단 몇 분의 고요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짧은 숨, 짧은 침묵, 짧은 기록. 그 작은 순간이 쌓여 결국 삶 전체를 바꾼다. 고독은 그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고독은 당신을 평온으로 데려갈 것이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자유롭게 하고 결국은 더 깊은 사랑과 평온으로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잠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쌓여 당신의 삶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흔들림 없는 평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당신의 길 위의 고요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온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